자, 이번에는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터디 2-6.html 느낌표 탭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형 타입입니다. 문자 타입, 문자열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 얘는 우리가 스트링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스트링 타입 H1 문자열 타입 스트링이란 문자들의 연속 텍스트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다. 여기에는 문자, 단어, 문장, 그리고 공백, 특수 문자도 모두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다. 만드는 방법은 따옴표 감싸서 만든다. 따옴표 종류에는 이런 따옴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싱글도 있고 더블도 있고, 그 다음에 백틱이라고 해서 요런 따옴표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건데, 요거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엔터키 옆에 있는 따옴표 키를 보시면 요렇게 생겨져 있잖아요. 키가 엔터키 옆에 보시면 그거에서 그냥 시프트 키 안 누르고 누르면 얘가 나오는 거고, 시프트 키 누르면 이 더블이 나오잖아요. 이 백틱은 어디에 있냐면 1번 숫자 키패드 1번 옆에 보면, 숫자 키패드 1번 옆에 1, 2, 3, 4, 5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숫자 키패드요. 모여있는 숫자 키패드 말고 따로 있는 거, 여기 옆에 보면 물결 표시가 있고, 그 옆에 요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얘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백틱이라고 불러요. 백틱. 쟤는 이름이 백틱이에요. 백틱. 쟤는 템플릿 리터럴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문자열을 백틱으로 감싸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여러 줄의 문자열이나 문자열 안에 변수나 이런 것들을 삽입을 쉽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백틱을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백틱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해서 스트링 1번엔 hello 자바 스크립트 이렇게 쓰죠. 띄어쓰기 하지 말고 hello 띄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넣었고요. 자, 스틸 2번에는 이제 한글로 안녕하세요 라고 넣어보고요. 스트링 3번 여기에는 이제 백틱을 이용을 해서 요거예요. 그냥 눌러주시고 백틱을 사용한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주시고 따옴표 넣어줘야 되겠죠? 따옴표 넣어줍니다. 자, 문자열은 이미터블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터블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성된 문자열은 수정할 수가 없고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자열 조작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는 아예 수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큐먼트 라이트 str 1번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헬로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이 되었고요. 자, 플러스 우리 여기다가 br 이렇게 넣었었죠. 넣어주시고, 자, 두 번째 것도 넣어봅니다. 2번, 3번 다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2번은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이 되었고요. 3번은 백틱을 사용한 문자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띄어쓰기 했지만 그거를 뭐 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자바스크립트 띄어쓰기 했어요. 띄어쓰기를 했는데 어때요? 여기 띄어쓰기가 인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자, 문자열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헬로 콤마 띄고 자바스크립트 넣었거든요. 자, 여기 중요해요. 여기 잘 보세요. 헬로 띄고 자바스크립트라고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 붙여 넣어볼게요. 저 차이점 봅시다. 띄어쓰기 들어갔네. 띄어쓰기 들어갔습니다. 자, 백틱을 사용한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우리가 이 스페이스바를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이스바는 그냥 한 칸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자, 얘는 안녕하세요는 여기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이 되었고, 다음은 백틱을 사용한 문자열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었어요. 자, 문자열과 문자열은 합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let 스트링 4번에는 안녕 이라고 넣고 let str 5번에는 나는 이라고 넣고 let str 6번에는 톰이야 라고 넣었어. 자, 이렇게 넣고 자, 요소들을 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을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문자열이 하나라도 문자열이면 자, 우리가 플러스는 원래 산술 연산자였어요. 더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 이 연산자를 하는 이제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하나라도 문자열일 경우에는 이 플러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산술연산이 아니라 문자열과 문자열을 결합해주는 그런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도큐멘트 라이트 4번, 5번, 6번을 더한 값을 보여줘 라고 하게 되면 안녕 나는 톰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안녕 나는 톰이야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백틱을 사용한 문자열을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템플릿 리터리얼이라고 해서 백틱 문자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편했었던 점이 이런 게 불편하죠. 내가 여기가 변수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따옴표로 이제 계속 감싸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야. 난 이제 따옴표를 안 싸서 감싸서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백틱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let str 7번 이렇게 해놓고 7번에는 아까 톰이었죠? 톰을 넣을게요. 그래서 출력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안녕하세요 톰님 반갑습니다 라고 뜨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줄바꿈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썼었죠. 도큐멘트 라이트 해주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플러스 톰은 여기 있잖아요. 톰 그 다음에 플러스 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br 요렇게 아니면 반갑습니다도 변수로 만들까요? let str 8번 해서 반갑습니다 얘까지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넣고 반갑습니다는 str 8번에 있으니 str 8번을 넣고 플러스를 하고
BR을 이렇게 해서 감싸주면 안녕하세요 톰님 반갑습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지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 따옴표로 감싸고 플러스 쓰고 플러스 쓰고 따옴표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쓰고 플러스 쓰고 따옴표 쓰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나는 저 플러스도 안 쓰고 싶고 그 다음에 따옴표도 너무 귀찮아서 안 쓰고 싶어. 이랬을 때 편하게 하는 방법, 요즘에는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백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큐먼트 문서에다가 도큐먼트 라이트 하고요. 백틱을 써요. 백틱. 자, 1번 옆에 있는 물결 표시 있는 거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2번 이렇게 넣어줄게요. 백틱을 넣어요. 앞과 뒤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백틱을 작성을 하시고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그냥 써야 되잖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톰님이잖아요. 톰이 어떻게 됐어요? 톰이 변수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변수를 $사인하고 중괄호에다가 str 7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플러스 넣었는데 여기다가 님 하고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도 str 8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도 $사인하고 중괄호 안에다가 str 8번을 넣어주시고 반갑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br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똑같이 출력이 되죠. 안녕하세요 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은 백틱 안에서 지금 이렇게 띄어쓰기 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 님 반갑습니다 여기 부분이 님과 반갑습니다 반자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는 님하고 반갑습니다가 그냥 붙어서 같이 연결돼서 붙여서 연결돼서 공백 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지금 막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따옴표 이렇게 막 했어요. 이런 것들 플러스 따옴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생략이 됐고 변수명 쓸 때만 주의하시면 되죠. 변수 이름은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명 이름만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따옴표는 꼭 백틱으로 쓰셔야 됩니다. 백틱으로. 다른 따옴표는 안 됩니다. 백틱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백틱 문자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학습 사이트의 자바스크립트 문자열 부분입니다. 자, 문자열은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인 0개 이상의 문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만든 문자열은 둘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돼서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용문 안에 인용문 이렇게 넣으실 때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문으로 작성을 해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따옴표 안에 또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파란색 it's alright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랬을 때 따옴표 안에 따옴표를 넣을 때는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로 넣어도 돼요. 근데 나는 꼭 나는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해보면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끝날 때도 작은 따옴표를 넣을 거예요. 작은 따옴표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지금 얘가 뭔가 이상하니까 글자 색깔이 바뀌었죠. 왜 문자는 따옴표로 감싸서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it's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로 보인 거잖아요. 하나의 문자열이고 여기서부터는 문자열이 아닌 거죠. 따옴표로 감싸야 되는데 따옴표로 감싸지 않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넣느냐는 작은 따옴표는 여기에 역슬래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요거랑 한 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역슬래시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것도 작은 따옴표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결과가 똑같죠. 만약에 나는 큰 따옴표 안에 또 큰 따옴표를 넣고 싶어. 그런 경우에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넣고 싶다. 이랬을 때는 자 여기도 어떻게 넣어요? 역슬래시를 하고 큰 따옴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엔터키 위에 보면은 있습니다. 역슬래시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결과값이 자,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엔터키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기고 그 원표시 있는 거 있어요. 얘 눌러준 거예요. 이 역슬래시는 얘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행 바꿀 때 행을 바꾸고 싶어요. 다음 줄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 4번이라는 거를 만들고 자 여기다가 answer 3 더하기 BR이 다음 줄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줄로 바꾸는 건데 여기다가 다음 줄을 바꿀 때는 역슬래시를 하고 n을 넣어주게 되면 역슬래시를 하고 n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4번으로 할게요. 4번으로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4번 역슬래시 n 하고 들어왔어. 4번 했는데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자, 이거는 실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역슬래시 넣어서 하는 거는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해서 백틱으로 만들어주는 거 템플릿 문자열인데요. 얘는 템플릿 리터럴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얘는 EX16 버전에서 EX6 2016년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백틱으로 묶인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백틱으로 문자열 얘는 문자열 내부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 백틱으로 먼저 한번 감싸주고 그 안에 작은 따옴표도 썼고 그다음에 큰 따옴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 템플릿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얘가 2016년도에 도입이 됐잖아요. 16년 됐고 지금 현재 2025년이거든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거의 이 백틱을 사용을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크롬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워낙 많았어요. 그 사용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백틱을 쓰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거의 많이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백틱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열의 길이입니다.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까 전에도 우리가 배열할 때 랭스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랭스라는 것은 길이를 알아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거에 A부터 G까지 넣어놨고요. 랭스라는 거에는 텍스트의 랭스를 보여줘, 텍스트의 길이를 보여줘 라고 넣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시도해보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총 알파벳은 26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26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A, B, C, D 다음에 한번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띄어쓰기를 한번 할게요. 그럼 띄어쓰기 제가 지금 두 개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랭스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해보면 아하 랭스에는 띄어쓰기 공백도 포함을 해서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실습으로 해보면 자, 도큐먼트 라이트 해서 무엇을 자, 토미야 str 6번에 랭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6번에 랭스 라고 넣어주시게 되면 자 3이라고 나오죠. 톰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이 뜬다. 3이 뜬다. 그 다음 str 3에도 알아볼까요? 3도 알아보겠습니다. 3도 알아보려면
할 거고요. 3번도 알아볼게요. 3번에는 우리가 백틱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띄어쓰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3번의 랭스는 몇인지도 확인을 해보면 얘는 50이라고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많아?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결론은 공백이 총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50이라고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요 좀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틱을 한 번 띄었고 여기도 한 번 띄었고 문자열 다음에 몇 번인지를 세면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자 여기다 넣고 여기 붙여야죠. 여기까지 백틱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총 모두 몇 글자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고서 여기 5개가 있어요. 그럼 총 16, 17, 18, 19, 20. 그럼 20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20 나왔죠? 얘는 공백 포함해서 20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과 관련된 메서드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주 쓰이는 거 몇 개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랭스라는 메서드를 알아봐서 얘는 공백을 포함해서 문자열의 길이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다음에 문자열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let 8번 9번 했으니까 let str 9번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애플 콤마 바나나 콤마 그레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 문자열 str 9번에는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이렇게 해서 3개의 문자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str 9번을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자 str 9에는 애플과 바나나와 그레이프가 있어 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퍼레이트로 나눠서 배열로 만들어 볼 거예요. 문자열을 분리하겠습니다. 문자열 분리할 건데 얘는 문자열 분리하는 메서드는 스프리트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구분자를 해서 문자열을 구분자로 나눠서 배열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구분자 세퍼레이터로 나누어 배열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str9에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가 있었어요. 얘를 배열로 만들 거니까 let arr 이렇게 1번이라고 넣어주고요. 위에 만들어 놓은 str9번에 스프리트 얘네들을 나눠 무엇을 기준으로? 따옴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봐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도큐먼트 라이트 arr 1번을 적어주게 되면은 자,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도큐먼트 라이트 아니고 콘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 .log라고 해주시고 자, br은 뺄게요. 자, 위에도 여기도 콘솔.log로 넣어 보겠습니다. 콘솔.log 해주시고 여기는 br을 뺄게요. str 9번 이렇게 넣을 거고요. 얘는 arr 1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세로 고침을 하고 자 F12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자 배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가 여기서 이제 잘 보이죠. 자 이거 지금 현재 요거는 str9는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밑에 있는 arr 1번에 대한 거는 array 3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array 3이라고 나와져 있고 얘는 배열로 만들어졌으니까 array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array라는 것은 배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안에 개수가 3개가 있어.
라는 의미로 해서 3 써 있고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 보시게 되면 0번에는 애플이 있고 1번에는 바나나가 있고 2번에는 그레이프가 있어. 얘네들의 개수는 총 3개가 있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콘솔 우리가 이 도큐먼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콘솔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자,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글자로 나눌 거예요. 캐릭터로 해서 나눌 겁니다. 캐릭터로 해서 나눌 거고 헬로라는 글자를 스프리트 요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봅니다. 콘솔.로그 해서 얘를 넣어주시고 자, 새로 고침을 하고 F12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다음은 O, 1, H1, E, L, L, O 이렇게 나오죠. 지금 따옴표로 나누게 되면 한 글자씩 나눠서 배열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스프리트 넣어놓고 우리가 세퍼레이터 구분자를 사용을 했거든요. 콤마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구분자,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배열을 만들었고요. 따옴표를 넣게 되면은 그냥 빈 문자열이잖아요. 따옴표는 빈 문자열로 하게 되면 한 글자씩 나눠서 배열을 만듭니다. 배열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헬로라는 글자는 H, E, L, L, O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씩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문자열을 자르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르기 하는 것은 슬라이스라는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작 위치, 스타트 위치와 엔드 위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위치부터 엔드 위치 직전까지 문자열 추출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엔드를 넣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시면 몇 번 이렇게 넣잖아요. 두 번째 넣는 단어, 맨 마지막 단어를 넣었을 때 그 4번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4번의 앞까지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와요. 대부분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네. 위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8번으로 하게 되면 좀 너무 헷갈리니까는요. 네, STR 10번, STR 10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만들게요. 자바스크립트 만들어 주시고 얘는 도큐먼트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도큐먼트로 해서 쓸게요. 도큐먼트로 해서 10번을 잘라줘. 랭스가 아니라 잘라줘. 슬라이스. 자, 어디부터? 0번부터 4번까지 잘라줘. 이렇게 넣게 되면 자바라고 출력이 되죠. 자바. 자, 얘는 문자열을 잘라서 그 위치까지 문자열을 추출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잠깐만 보시면 자, 여기서 자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인덱스 번호로 보시게 되면 J가 첫 번째 단어잖아요. 배열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첫 번째 J는 0번이고요. A는 1번, V는 2번, 그 다음 A는 3번, 그 다음에 S는 4번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스타트가 0번이고 그 다음에 4번까지잖아요. 4번 직전이라고 했어요. 4번 엔드 위치 직전. 4번의 전까지는 3번까지죠. 그러니까는 추출되는 것은 자바가 추출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추출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스크립트 추출할 수 있겠죠? 스크립트 한번 추출을 해보실까요? 자, 스크립트 추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번부터 시작하면 되죠? 0번, 1번, 2번, 3번, 4번부터 시작하니까 스타트가 4번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4번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까지예요? 4, 5, 6, 7, 8, 9, 10번 쓰면 되나요? 10번 이렇게 쓰면은 스크립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원본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이 푸시하고 시프트, 언시프트하고 넣었을 때 그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했을 때는 원본 데이터 내용이 바뀌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원본 데이터 내용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럼 이제 스크립트가 추출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10번 이거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시작하는 것만 써주는 거죠. 시작하는 것만 써주세요. 그러면 스크립트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10번은 없어요. 그쵸? 10번 없는데 10번 전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적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수 인덱스도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수 인덱스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음수 인덱스가 가능하다는 것은 끝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음수를 하게 되면 몇 번이에요, 제가? 자, 스크립트의 S는 몇 번일까요? 스크립트의 S는 몇 번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번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가 4번 대신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으셔도 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쓸 때 이것도 되나? 이거 대신에 음수 가능하니까 4번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거 될까요? 스크립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니까는 t가 없어졌죠. t가 없어졌습니다. 얘는 안 되네요. 그렇죠? 안 된다. 얘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t가 안 나온다. 이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를 소문자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대문자로 바꾸기. 대문자로 바꾸기는 to upper case, to upper case. 소문자로 바꾸는 거는 to lower ca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자 10번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꾼다 라고 하려면 to uppercase라고 적어주시면 자, 자바스크립트가 어디가 잘못됐다. 여기 대문자 가로가 하나 더 있어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되었고요. 대문자로 바꾸기를 했으면 소문자로 바꾸기도 할 수 있겠죠. let str 11번 이렇게 넣고 자 hello 라고 쓰겠습니다. hello 라고 써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소문자로 바꿔야 되겠죠. 소문자로 바꾸기 to lowercas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도큐먼트 라이트 해서 11번에 to lowercase 자,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왜 안 나와? 대문자,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소문자, 대문자로 써 있었던 거를 우리가 소문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려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기 어떤 거를 이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str 10번에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지금 배운 거를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명이 올렸는데 다 다른 정답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맞게 잘 했어요. 여기 BR을 빼가지고 연결시켰어요. 그쵸? BR을 빼서 이제 J, 여기서는 이제 J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크립트 AVA 스크립트가 여기 나오는데 BR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연이는 여기다가 슬라이스를 했죠. 슬라이스를 해서 0번부터 1번 전까지. 그러니까 0번부터 1번 전까지라는 건 결론은 0번이거든요. 그거를 대문자로 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뒤에까지 1번부터 뒤에까지는 소문자로 넣겠다. 잘했습니다. 다음에 현아씨는 그러면은 자 여기도 0번 요거 넣었고요. 0번 넣었고 슬라이스 1번부터 10번까지 10번의 전까지니까 9번까지는 슬라이스해서 넣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얘네들 여러분 3명이 한 거를 합쳐서 단축을 시키면 도큐먼트 라이트 해주고 str 10번이죠. 10번 자바스크립트가 10번에 있어요. 10번에 있는 첫 번째 값 0번 0번이 첫 번째 값이에요. 그쵸? 첫 번째 값을 to uppercase 해서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str 10번에 슬라이스를 해서 1번부터 끝까지는 to 로어케이스로 해서 넣어주시면 됐죠? 여기는 이제 BR 넣어서 들어가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문자열에 관련된 것들 몇 개만 좀 보았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요. 더 많이 있는 거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할 거고요. 문자열 타입은 스트링이라는 걸로 해서 연속된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런 따옴표로 감싸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 있는 것들은 숫자도 문자열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숫자도 문자 따옴표로 감싸게 되면은 스트링으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템플릿 리터럴은 이제 백틱 문자열로 해서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백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옴표 넣었던 거, 그다음 플러스 넣은 것들 다 생략하고 변수만 $사인 안에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 이름만 적어주시면 요 위에 있는 거하고 같은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문자열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로 랭스는 길이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랭스는 공백을 포함을 해서 길이를 반환을 한다. 그리고 문자열을 분리할 때는 이제 스플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세퍼레이터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배열을 나눌 수도 있고 따옴표 이렇게 스플릿 해놓고 따옴표를 넣게 되면은 문자 한 칸 한 칸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빈 문자열이라는 것은 공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문자열을 자르기를 할 때는 슬라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와 엔드 들어가는데요. 엔드에 넣은 숫자의 직전까지 문자열을 추출을 한다. 이렇게 됐고요. 음수 인덱스도 끝에서부터 계산하게 가능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바꿀 때는 to lowercase, 소문자로 바꿀 때는 to lowercase, 대문자는 to uppercase, 소문자는 to lowercase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에 배운 to uppercase와 slice, to lowercase를 합치해서 하나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문자열.
끝났습니다.